안녕하세요, 흥진이입니다. 비엔나를 여행하실 때 꼭 만났으면 하는 3명의 예술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곤 슐레입니다. 클림트를 보러 갔다가 에곤 슐레에 반해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에곤 슐레에 대한 매력은 또 어디에 있나 보면 이 사람은 욕망의 화가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28세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한 오스트리아 천재 화가라고도 불리고요. 이 그림 속에 항상 보면 퇴폐적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다, 19금 그림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에곤 슐레의 작품을 보시기 전에 에곤 슐레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고민을 좀 보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화상이 정말 많거든요. 클림트는 살면서 자화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림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보다 여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에곤 슐레 같은 경우는 자기애가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르시스트. 근데 물론 클림트처럼 돈이 많아서 모델을 많이 쓸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독특한 점은 그런 거예요. 퇴폐적이고 적나라하고 야한 것도 있지만 그림 속의 자신을 굉장히 앙상하고 볼품없이 그려요. 왜 저렇게 그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물들 그 내면에 있는 암울함, 어두움 이런 걸 참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곤 슐레 또한 성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성적인 욕망도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해서 진짜 당당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멘토가 바로 클림트인데요. 에곤 슐레는 클림트만큼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작품을 인정받고 싶고자 했는데, 그런 작품을 인정해줬던 사람이 바로 클림트예요. 클림트가 에곤 슐레를 알아봤거든요. 자네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멘토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에곤 슐레와 4년간 연인이었고, 그리고 뮤즈이기도 했던 발리 노이즈를 소개해준 사람도 클림트거든요. 에곤 슐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곤 슐레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랬던 점은 벨베데레 상궁에 가서 클림트의 키스를 보고 나서 이렇게 다른 전시관을 보는데 곳곳에 에곤 슐레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곤 슐레 작품 중에 연인과 함께 누워있는 작품 2점이 나란히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왼쪽에는 죽음과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게 바로 발리 노이즈, 그러니까 클림트가 소개해줬던 모델이자 에곤 슐레의 연인 발리 노이즈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별을 한 이후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사실 에곤 슐레는 4년간 발리 노이즈를 해서 케어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녀가 뮤즈가 돼서 그녀를 많이 모델로 그리기도 했고, 사랑했던 연인이기도 분명히 했고요. 그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발리거든요. 발리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몹쓸 발리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발리 노이즈랑 같이 동거를 했던 그 작업실의 맞은편에 부유하게 사는 에디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그 여인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포옹이라는 작품이 바로 에디트와 결혼 이후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자면 한쪽에는 구여친, 한쪽에는 현 부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에곤 슐레의 영화를 보고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에곤 슐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이 죽음과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짠해요. 이 여인과 헤어지기 정말 힘들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에디트와의 포옹은 발리를 만났을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고요. 에곤 슐레의 유명한 작품 중에 가족이라는 이 작품이 또 있어요. 에곤 슐레가 에디트랑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렸던 작품이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안정된 삶을 그닥 그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디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참 좋았나 봐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아, 이제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 있죠. 이거를 이 부인인 에디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6개월 아이를 임신한 채로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곤 실레도 결국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에곤 실레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에곤 실레가 누워있고 동생이 계속 간호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 가족이라는 작품이 계속 비춰져요. 저 구석에서. 메시지가 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외에도 그 수많은 작품들은 레오폴드 뮤지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